예, 초, 중, 상급자로 나누어 본 이유는요. 요즘에 골프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 연습장도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 보면. 근데 연습하시면서 되게 예쁘게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SBS 골프 아카데미를 이렇게 틀어놓고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면 150개 치시는 분도 한 레슨을 보고 80개 치시는 분도 한 레슨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초보분들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초보라고 하면 공을 잘 맞추어야 된다. 저는 그게 1번이에요. 물론 프로도 잘 치는 프로, 그러니까 스트라이킹이 좋다고 표현하는데 공을 잘 치는 프로들은 어느 상황에서 또 공을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라고 해서 뭐 구분을 준다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맞추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들었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똑바로 쳐야 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요. 이렇게 그냥 굴르다 보면 이렇게 굴러도 가고 맞추기도 전에 막 왕슬라이스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드레스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먹뼈를 이렇게 너클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먹을 쥐었을 때 이 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위에 튀어나온다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정면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고개를 내려다 봤을 때 보이게끔 조금 골프에서는 그립이 강하다, 뭐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잡는다고 슬라이스 나게 잡는다고 거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한다고 거리가 많이 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단지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왼손가락에 뼈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보이게 조금 강하다라는 스트롱 그립이라고 하는 걸 취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몸의 회전이라든지 손목에 돌리는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먹뼈 세 개가 보여지게 잡아줘라. 혹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4개 가까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을 잘 맞추고 우측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1번, 왼손 이 뼈가 하나, 둘, 세 개 이상 보이게 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초보자들은 드라이버에 있어서 정타를 공을 잘 맞추는 첫 번째 방법은 최대한 스트롱 그립을 잡아라. 공을 그립 이렇게 잡는다고 공을 잘 맞추는 거는 아니고 이제 초보기 때문에 네. 슬라이스 나거나 회전이 약하기 때문에 준비 자세를 하라는 거죠. 공을 잘 맞춘다라는 건 일단 첫째는요. 우리가 권투 선수의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게 있으면 잽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1점이고 이것도 1점이에요. 맞는 사람은 느낌이 다르겠지만 점수로 따지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성이 있는 거예요. 자, 골프로 따지면은 큰 스윙보다는 조금은 작은 스윙에서 공을 맞추는 것이 훨씬 맞추는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그립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은 맞고 나서 면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세 개를 잡으라고 일단 첫 번째 말하고 싶고요. 둘째는 우리가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양팔을 쭉 뻗어갖고 이렇게 쭉 가지고 이런 운동을 여태까지 살면서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골프라는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거 하나, 왼팔, 양팔을 편안하게 쭉 뻗는데 특히 더 어드레스 때 왼팔은 쭉 뻗게 됩니다. 오른팔은 아무래도 뻗어주면은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잡아주면 쭉 뻗으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른팔은 편안히 뻗는다고 해도 왼팔보다는 조금 구부려짐이 있기 때문에 왼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왼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요. 충분히 뻗어서 이게 왼손이 어깨까지 간다고 이렇게 쭉 좀 뻗어주는 연습을 자꾸 스트레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립 3개 보이게 하고 일단 드라이버 가지고 하세요. 괜찮아요. 드라이버를 왼팔을 쭉 뻗은 상태로 길게 왼손이 어깨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왼팔을 뻗어주는 것만 하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지 않아도 내 어깨는 이미 지금 한 90도 정도는 돌아가 있는, 뭐 골프로 따지면 한 80% 이상은 다 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왼팔을 편안하게 쭉 뻗어주는 요 느낌의 스윙만 계속 하면서 길을 익히는 게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요. 초보자분들 뭘 해야 되냐? 몸을 회전하세요, 피니쉬를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편안하게 쭉 뻗었으면
공을 맞추는 걸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그럼 공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손목을 많이 쓰세요. 제일 답답한 게 일단 레슨들을 보면 손을 쓰지 말고 회전을 해라, 큰 근육을 써라,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레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일단 요 손목, 손을 쓰는 게요, 골프는 가장 쉽잖아요. 사람은 온몸에서 반응을 할 때 제일 빠른 게 어디?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손이 빨리 가지 이렇게 손이 발이 빨리 가진 않잖아요. 네. 항상 손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손이 빠름을 이용하자는 거죠. 왼팔을 뻗고 들었으면 손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만 해도 공을 맞추는 느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해서 공이 똑바로 가고 우측으로 가지 않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자, 코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 연습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상황이 요 며칠에도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백스윙을 들으시면 먼저 이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도 좀 멀리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드레스 자체가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예 얼굴 스톱, 어깨, 허리 다 몸 스톱. 그런 다음에 손으로 빨리 맞춰라고 하면 이게 빨리 맞춰져서 공이 화면상으로 봐도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요. 왜? 이렇게 돌게 우리는 아까 그립을 강하게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 혹은 프로들도 급하게 몸 풀 때 연습장 가면 뭐 하냐 하면 탁 잡고 붕 치는 게 아니고요.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쳐요. 그리고 몸이 풀리면 이제 쭉 들어가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을 이완시키기에도 굉장히 연습법이 좋고 여러분들이 공을 맞추면서도 내가 나름 손목을 빨리빨리 이렇게 탕탕 써가지고 공을 보내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70, 80 혹은 200까지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까 조던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지금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드라이버 샷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 손목 쓰라 그러면 쓰지 말라고 아, 하는데 우리 쓰면 안 선생님이요. 된다고. 손목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반응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근데요, 손목을 잘 써야 거리가 나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손목 끝서부터 팔꿈치 끝에 여기 팔뚝 네. 이잖아요. 뭐 전완근이라고도 해요. 여기가 엄청나게 발달될수록 원래 러프에서나 뭐 이렇게 공이 디보트 속에 박혀 있고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건 사실 이 팔뚝이 두꺼워야 돼요. 가슴이 이만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데 손목을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더 골프 거리에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법에서 플러스 제가 동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목표 방향보다 한 45도 정도 오른쪽에다가 동전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그립 3개 주먹뼈가 보이게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때 편안하게 쭉 뻗은 내 왼팔을 유지한 상태에서 간 다음에 온몸 스톱에 동전 쪽으로 공을 자체를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공 가는 걸 나중에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공을 처음에 배울 때 왼쪽으로 한 중간 타석쯤에 자리를 잡았으면 연습장에서 공을 칠 때 똑바로 잘 쳐야지 보다는 왼쪽 망에 자꾸 맞히는 연습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해? 똑바로 쳐야지 왜 왼쪽으로 가게 하라고 해? 자,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끝에서 후긴하게 돌리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나중에 힙이랑 가슴이랑 우측 어깨가 같이 돌아만 주면 그러면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나 제가 회전만 했지 손목을 지금 안 쓰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TV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KLPGA 샷 보면 멋진 샷들을 보고 그 다음에 슬로우로 보여주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탁 선수들이 치면 뚜비뚜비 탁 맞으면 양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손목을 쓰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가는 프로님들은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여기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면을 유지한다라기 그 개념보다는 저희가 회전을 하면서 헤드를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절대 면을 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주 짧은 숏퍼팅이라든지 아주 짧은 거리의 치핑들만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쓸 뿐이거든요. 자, 그럼 초보자분들께서
자꾸 나는 초보자 아닌데 자꾸 초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네트 스코어로 150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면은 공을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구질의 일관성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왼팔을 뻗고 뻗은 채로 어깨 혹은 자신이 생기면 뭐 귀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깨까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공을 칠 때 가슴, 허리, 무슨 배꼽 이런 것이 회전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들었으면 여기서 양 손목만 탁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드레스 했으면 왼팔 뻗고 손목만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공은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요. 그런데 동전을 하나 놓고 자 이제 엄청 내가 왼손을 엎어 잡은 걸 양손을 심하게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서 저 동전 방향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 날아가는 모양의 변화가 생겨요. 굿샷. 비구선보다 굿샷. 오른쪽으로 갔다가 목표 방향으로 혹은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푸시 드로우라는 구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중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조금 이 볼의 회전에 대한 이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급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1번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드레스에서 자세, 이런 셋업이 1번 중요해요. 요거는 평생 골프를 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스탠스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게 방향에 대해서 평행하게 잘 섰으면 왼팔을 쭉 뻗은 채로 그 다음에 손목을 좀 탁 돌려주는. 네, 지금은 좀 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렇게 손목을 탁탁 심하게 돌려줘서 왼쪽 망을 맞춘다는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도 코스에 나가면 그렇게 안 돼요. 연습장에서 맞던 것도 코스 나가면 좀 덜 훅이 나서 아마 페어웨이를 지킬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런 정도만 꼭 지켜줘서 연습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7번, 8번, 9번으로라도 자꾸 해버릇 하시면 점차 이렇게 우측으로 확 날아가서 어이없이 뭐 공에 안 뜨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급자로 왔어요.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 중상급자, 또 우리 황준 아나운서님 상급자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급자분들께서 조금 지켜주셔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중급자분들은 한 80에서 90 미만의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꿈은 스테디한 70대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잘 나가다가 한 방씩 삐뚤어 간다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치고 싶은데 반대로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날의 스코어들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 얼마 전에 싱글도 치셨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면 다시 90도 나올 수도 네, 있고. 너무 기복이 심해요. 네, 지금 이제 그럴 시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시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일관성의 그 스코어를 지켜주려면 평상시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와서 보면 사무실에서 막 글씨만 쓰시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습하면서 회전도 머릿속에 익힐 수 있지만 각의 변화가 없이 좌우로 지나가는 연습. 우리가 거리를 보내려고 욕심을 부려서 백스윙을 크게 멀리 하다 보면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로가 돼서도 힘든 거고 저도 그거 가끔 이제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피니쉬가 각을 지켜서 착 동그랗게 공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저도 맞자마자 이렇게 궁금해서 빨리 들여다보느냐고 왔다 갔다 삐뚤게 가는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급자분들께서는 이런 정도만 지켜주고 있어도 1번 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줄어들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몸이 숙여지거나 들려지지 않게 하려면 자꾸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앉아서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좀 이렇게 갖춰놓고 우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또 돌아주고 이런 느낌을 자꾸 머릿속에 익히시면 맞을 때 각이 틀어지는 정도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나갔어요.
필드를 나가면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가 잘 가다가 한 방이 확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스코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잘 맞으면 200뭐 한 5, 60 가겠죠. 근데 엊그저께도 넓은 골프장을 가니까 한 290 갈 것 같고 이래서 더 세게 치다가 막 산으로 들로 메토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1번이 뭐냐 하면 오히려 250 가는 저는 240을 치는 한이더라도 공을 좀 바로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중급자분들께서 한 3개 오버 4개 오버로 쭉 가다가 흔들릴 때 확 삐뚤어지는 게 나오는 건 강하게 친다거나 혹은 못 때려서 놔 맞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놔도 좋고 세게 쳐도 좋으니까 맞은 이후에 헤드가 조금 목표 방향까지 조금 한 50cm, 50cm를 해봐야 한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1m라고 계산을 해도 돼요. 한 50cm로 정하겠습니다. 50cm 정도가 맞고 그냥 바로 간다는 그런 느낌만 있어도 컨트롤 하는데 좌우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 우리 요 스크린에서는 뭐 요 반 나눠서 요 정도면 뭐 오비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이 세상에 뭐 이 정도 삐뚤게 가서 오비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드를 갔을 때 맞고 나서 왼팔이 빨리 접혀서 돌아간다거나 혹은 바로 안 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좀 가만히 속도가 감속이 돼서 헤드가 확 돌아간다고 하면, 감속이 사실은 더 무섭고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감속은 내 머릿속과 내 손이 감속인 거예요. 가슴과 배꼽과 허리는 늘상 하던 대로 얘들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감속이 돼버리면 감속을 하자, 살짝 치자라고 하면 몸은 가고 손은 못 때리기 때문에 더 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가만히 놓지 말고 아까 얘기한 축을 지켜주는 걸 신경을 써야지, 칠 때 가만히 치는 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급자보다 더 안 좋네요. 초급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맞추려고 맞아요. 그렇죠. 덤빈다고 하는데 중급자들은 잘 맞을 때 안 맞을 때가 그럼요. 생각이 많으니까. 네. 중급자 때가 가장 힘들 때 같아요. 아. 왜 프로도요, 저희가 세미 프로일 때가 가장 힘들어요. 프로가 되고 싶잖아요. 나는 일반인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니까 빨리 여기서 열심히 해서 프로가 되고 투어를 나가야지 해서 이때 시절이 가장 힘들듯이 그 중간에가 되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가장 많아요.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고 안 될 땐 진짜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급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쪽 무릎을 목표 방향으로 보내자. 자, 헤드가 똑바로 가는데 몸은 가만히 있고 손만 가는 거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오른쪽 무릎이 같이 따라 나가주면은 같이 쭉 똑바로 내보내기가 조금 더 쉬워요. 뭔 소리냐 하면 대개의 무릎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앞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목표 방향으로, 자, 어렸을 때 저 뭐 중학교 때 제 연습장에 어떤 프로님은 또 다른 어떤 손님을 레슨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들었으면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허벅지에 붙이고 도르세요. 이런 얘기도 한 레슨을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몸을 확 쓰면 더 멀어졌다 가는 거가 맞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오른 다리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진 걸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건 내쳐서 오른쪽으로도 날아가지만 뭐 공을 못 맞히는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목표 방향으로 붙여준다라는 기분, 그 다음에 헤드를 조금 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준다는 요 기분만 있으면 75로 쭉 가고 있을 때 나머지 세월에 꼭 우린 10개 오버를 치잖아요. 그죠? 희한해 그거는요. 그래서 그 멘탈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러면 그 남은 세월에서 티샷만 3번 살려놔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70대를 그렇죠. 칠 수 있는 그런 백스윙을 들어서 헤드를 목표 방향, 오른쪽 무릎을 목표 방향으로 샥 보내준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준다고 하면은 방향이 또 그 또한 갑자기 확 틀어지는 부분이 많이 적어듭니다. 맘 같아서는 정말 짧게 이렇게 샤프트를 자꾸 치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몸이 들리면 헛스윙을 한다거나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를 자꾸 치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탁 돌아가겠죠.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똑바로 가요. 그런데 180 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치시는 220을 치면서도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으면 클럽 헤드와 오른쪽 무릎이 좀 이렇게 같이 나가준다라는 요 기분만 살려준다면 나머지 세월에서 여러분들은 10개 오버를 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자분들께서는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압박감 때문에 한 서너 홀에서 우장창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만 잘 넘기면 오늘 70대 막 베스트를 칠 수도 있고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한 번만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곡이나 그 밑으로 가기가 또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지금 네. 듣다 보니까 저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사실 이 초급자 때는 네.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치니까 그렇죠. 오히려 드라이버가 네. 더 잘 맞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급자 때는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욕심이 나죠. 진달래 아나운서가 지금 조금 전에 조도현 프로가 했던 얘기들을 거의 맞아요. 저한테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날을 이틀 전에 갔다 왔을 때 저한테도. 정말 잘 맞았대.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 다음 날 좀 쳤을 때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플러스 10개 돼서 이래서 저희 주변에도 그래요. 나 이제 내일부터 골프 안 쳐. 맞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골프채 들고 있어요. 이런 게 아마 중급자인 것 같아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나 골프 그만뒀어 이런 거. 그죠? 네. 자, 이제 지금 이제 초급자랑 중급자 분들이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상급자. 상급자분들도 아. 기다리고 자, 있을 상급자 텐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지난주에 들으려고요. 70대 에? 저도 열심히 네. 70대 치기가 막 급급하게 안 될 때는 정말 바쁠 때가 있는데 상급자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안 돼도 70대는 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상급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78, 79 치면 80개 초반 치는 달래 아나운서님께서 95개 치는 날 우울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칠자를 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한다, 투한다로 가게 되면 언더파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원언더 때문에 불안해서 잘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똑바로 치려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미스가 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 해요. 원래 구질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의 지문 같다고 하잖아요. 한번 내가 6개월 정도 스윙을 배워서 모양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그 구질이 평생 간다고 합니다. 저는 드로우를 칩니다.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정말 골프채 수백 번 바꿔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막상 내가 잘 치고 싶은 어떤 샷이 생겼을 때 제 공은 위에서 좌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일부러 내가 슬라이스를 칠 수는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잘하는 거 하는 게 1번이에요. 원래는 골프는. 그래서 불안하거나 좋은 스코어로 유지될 때는요. 공을 강하게 친다라기보다는 구질에 신경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럼 드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저한테는 너무 쉬워요. 어떤 식으로 저는 드로우를 치냐 하면은 백스윙을 들고 저는 골프 자체가 이렇게 샤샥 빠르고 이런 템포가 없어요. 원래 조금 좀 다 이렇게 좀 늘어지는 그런 템포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쉬운 거겠죠. 자, 백스윙을 들 때요. 조금 더 충분한 백스윙이요. 백스윙이 오버스윙이 됐다고 충분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버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나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봐주셨을 때, 우리 아나운서님이 봐주셨을 때 짧아도 길어요. 이렇게 쭉. 그럼 전 이렇게 드로우가 나잖아요. 지금 제 스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윙이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양팔을 편안하게 쭉 뻗고 충분한 백스윙을 가짜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충분히 가주면은 드로우 치기가 훨씬 쉬워져요. 페이드를 치는 첫 번째 조건이 조금 빠른 듯한 다운스윙이란 말이에요. 자, 짧고 빠르면은 이거 안 읽혔네요. 자, 짧고 빠르면은 페이드가 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잘 치는 분들은 첫째, 충분한 백스윙. 그 다음에 공 가는 거를 빨리 바라보지 마세요. 어차피 마진은 일로 가지 절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공을 칠 때 충분히 들고요. 한 박자 늦게 공 가는 걸 바라볼 땐 우측으로 이렇게 가든 것도 떨어질 때 좌로 떨어지지 계속 우측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걸 하는데 나는 똑바로 치는 걸 잘한다라고 한다면 드로우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자, 첫째는
충분하게 약간 오버스윙을 하는 기분도 괜찮고 쭉 좀 충분히 가주는 거, 천천히 완전히 다 가는 거. 그 이후에 공을 치고 나중에 바라봅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공이 이렇게 좌측으로 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면 일단은 페어웨이 안에 100% 공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버디 찬스를 만들기 쉬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왼쪽이 난 너무 싫어, 왼쪽으로 가면 오비야, 이럴 땐 뭐가 있냐면 되게 왼쪽 갈까봐 오른쪽을 보게 돼요. 그러면 몸이 다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더 잘 막혀서 손이 돌아가서 우리 초보자한테 부탁했던 훅을 치는 모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훅 안 치려고 하기 때문에 훅 나는 거예요, 여러분. 훅을 안 치려고 왼쪽을 막기 때문에 손이 돌아가서 훅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무서울 경우는 조금 더 왼쪽을 바라보고요. 조금 어깨턴이 심한 게 아니고요. 팔로만 바로 드는 기분. 어떤 기분? 자, 오른 팔꿈치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오른 팔꿈치가 내 배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어드레스 때 내 오른 팔꿈치가 배꼽을 바라봤어요. 배꼽을 보진 않아요. 이렇게 넣어야지 배꼽이니까. 그만큼 집어넣어서 배꼽을 조금 배 쪽을 바라보게 했으면 오른 팔꿈치가 배꼽 그러고 치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페이드. 공이요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미국 PGA 투어 선 중에 폴 스탠코우스키라고 되게 잘생기고 우승을 몇 번 한 사람이 인상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각자 프로들이 자기 특기를 써내는 게 있어요. 근데 페이드를 엄청 잘 치세요. 어떻게 하면 페이드를 쳐요? 페어웨이 좌측을 보고 마음껏 휘두르세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맞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똑바로 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좌측을 보고 오른 팔꿈치가 배꼽을 보고 유지한다면 어떻게 돼? 페이스는 다치지 않고 조금 오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을 길게 충분히 턴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오른 팔꿈치가 배꼽을 보고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의 백스윙을 했으면 자, 마음껏 이제 휘둘러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든 공도 이렇게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페이드 들어오라는 걸 왜 치냐, 멋있으라고 치는 게 아니고 좌나 우에 트러블을 한 방향을 확실히 막아놓고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는 충분한 백스윙에 한 박자 늦게 공 가는 걸 봐라. 자, 드로우는요 탁 서서 충분하게 들었으면 나중에 이렇게 공 가는 걸 보면 우측으로 오비가 절대 안 날 거니까 오비를 피해서 좌측 후에 안착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측을 완전히 막고 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반대로 페이드라는 걸 치고 싶다. 왼쪽이 난 너무 무섭고 싫어. 그러면 중앙 좌측을 바라보고요. 오른 팔꿈치가 배꼽 충분히 스위시를 돌려주면 왼쪽으로 가든 공도 우측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고비고비의 마음적인 불안감만 해소해서 잘 넘어간다면 언더파도 손쉽게 칠 수 있지 않을까, 상급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드려봅니다. 확실히 지금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드라이버에 치는 특히나 필드에서 실전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상급자로 가니까 확실히 달라지네. 상급자는 구질이 되네요. 네, 지금 이 유튜브로 제가 보니까요. 네. 자신의 그 레벨을 알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예요. 그렇죠. 상급자분들은 네, 그러시고 네, 초급자분들도 네.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초급자분들이에요. 그래요? 사실 네. 제가 질문 하나를 선택해봤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병주강님이 손목 사용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셨는데 네. 분당 유여사님 그리고 정호영님도 같은 질문을 보내셨고 네, 손을 쓰라고 그러셨으니까. 손을 쓰라고 했어요. 이게 그다음에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도 물어봤어요. 네네, 로테이션도 보통 로테이션이 아니에요. 거의 맞고 난 이후에 오른손이 왼손을 덮어준다는 기분으로 완전히 좀 손목을 쓰세요. 네, 손목을 강하게 써줘도 돼요. 그러면 훅 나는데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훅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초보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한 거예요. 네. 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맞고 난 이후에 똑바로 양팔을 쭉 뻗으라 그랬대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른팔이 왼 팔뚝보다 올라와 있는 기분으로 이렇게 회전을 자꾸 시켜주는 연습을 먼저 하셔서 왼쪽으로 오비를 내는 걸 개수를 좀 늘린다면 점점점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왼쪽으로 가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착착 돌려주는 거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팔은 왼쪽으로 가라. 하지만 내 힙과 허리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너희들은 프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자꾸 반복해서 해서 공이 바로 쳐지는 개수가 늘면 여러분들도 프로와 같은 샷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질문까지 소화 잘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가셔서 아마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끼리 같이 라운드 하시면 이 얘기 꼭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도 딱 들으면서 네. 이거는 내 얘기다. 이런 것들이 참 많으셨을 많았어요. 거예요.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꼭 한번 연습해 보셔서 드라이버샷 좋은 굿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다나 프로의 레슨 들어볼 차례인데요. 경사지에 갔을 때 이 공식만 적용을 하면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배워보시죠.